(1926년 3월 30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멕시코와 미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추방된 수녀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멕시코의 종교, 교육 탄압에 대해 증언하며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 단절 결의안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멕시코 당국이 미국 대사관을 감시하고 있으며 대사를 공격할 명분을 찾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수녀는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며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새 토지법 규정이 미국에 전달되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익이 보호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급 적용, 외국인 재산 제한, 사망시 자산 강제 처분 문제 등 핵심 쟁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산타 이사벨 사건과 관련해 멕시코는 배상 책임이 없다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개인 피해 역시 국가가 청구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이 단순 범죄가 아닌 반란군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약 340명의 죄수들이 2년 만에 라로셀에서 출항했으며 이들은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마의 섬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좌파 세력은 범죄자 식민지 제도의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본토 교도소 건설 비용 부족으로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선박에는 비인도적인 처벌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은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방구 국가들은 탈출한 죄수들이 주변 지역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 프랑스 언론인은 기아나 유영지에서 죄수들이 의복과 의료 지원 없이 잔혹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주장했습니다. 뉴욕 통합증권거래소가 재개장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거래 환경이 정상적이라고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거래가 제한되어 있었다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제한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당 총서기 로베르토 페리나치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페리나치는 강경파 지도자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마테오디 재판 이후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페리나치의 지도 방식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었으며 개인적으로 결투를 벌인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시스트 대평의회도 함께 사임하며 당의 단결을 과시했습니다. 내각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페리나치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당에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프랑스 식민지에서 반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드루즈 반군이 다마스쿠스 남쪽 철도를 파괴했고 열차는 장갑과 무장을 갖춘 상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반군은 참호를파 야간 이동 시 피해를 줄이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장교는 반군의 전술이 발전하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프랑스군은 4월 중 드루즈 방향으로의 공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에서는 프랑화 연계 화폐 정책 실패로 시리아 농민들이 화폐 사용을 거부하고 이집트의 금 기반 화폐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령 모로코에서도 아직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남부 부족 지역에서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군은 충분한 무기와 탄약, 심지어는 포병 장비까지 확보한 상태이며 항공대는 없으나 항공기 기체는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로코 반군 지도자는 독립에 대한 확신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밀스 플랜에 대한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방안은 독일의 지급 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미국이 세금을 통해 먼저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의회가 승인하고 재무부가 승인을 권고하면 서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국왕이 알렉산드루 아베리스쿠 장군을 총리로 임명하여 새 정부 구성을 맡겼습니다. 아베리스쿠는 전 총리 브라티아노의 꼭두각시라 평가받고 있으며 정당은 원내에 5명의 의원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선택을 국가를 크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선택이라 관측하고 있습니다. 수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예측되었으나 대량의 병력이 배치되어 사전에 차단되었습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스웨덴 스몰란드에서 훗날 이케아의 창업자가 되는 잉바르 캄프라드가 태어났습니다. 매우 어린 나이부터 장사를 시작한 캄프라드는 17살에 이케아를 창업하여 기존의 고가 가구 시장에서 저가형 조립식 가구로 큰 성공을 거두어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1926년 3월 30일 방송을 마칩니다.